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제 매입 세 공제하고요. 여기는 그냥 이론 실기 다 잘 나와요, 여러분들. 자, 요 의제 매입 세 공제하고 관련된 실기 부속서가요. 여기 의제 매입 세 공제 신고서예요. 근데 오늘 하는 동네 있죠? 오늘 하는 동네는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론 특히 계산식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실기를 입력하지 외워서 입력할 수 있는 서식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요 의제 매입세 공제의 적용 요건입니다. 자, 아까 C였죠? 자, 그러면 C가 아까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잖아요. 그죠? 10% 사업자였죠, 아까. 그리고 제가 아까는 면세로 매입해서 과세로 팔면 다 되는 것처럼 설명드렸죠. 근데 주로 우리가 소비자가 아까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의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면. 맞죠? 그리고 주로 소비자가 많이 부담하는, 소비자가 많이 쓰는 면세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해줘요. 뭐 소비자들은 주로 여러분들 생필품, 특히 생활용품 많이 쓰죠. 먹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여러분 안 좋아도 먹는 쪽은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를 못 하시고 어쩔 수가 없지. 맞죠? 물가가 음식료 값이 올라도 먹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킨 가성비 찾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만 해줘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의제 매입세액에서요.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알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김치두부 있죠? 김치 단순 가공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요. 알죠? 마트에서 포장돼서 파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두부째로 파는 거 있죠? 뭐 전통시장에서 또는 김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김치, 두부 이런 것들을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런 용어가 의제 매입세액에서는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살 때만 돼요. 다른 놈들은 안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쓰레기 봉투 낸 적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면세는 맞지만 먹는 거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아셨죠?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포장지도 낸 적 있고요. 조심. 그래서 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구입해서 그러니까 개정 과목은 원재료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려우면 이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게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매입 쪽이니까 유형이 다 매입 쪽이에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입 쪽 걸면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재료 세팅되잖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원재료로 구입해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가 돼야 돼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쌀과자 파시는 분 있죠. 그 쌀과자 파시는 분들은 과세 사업자입니다. 왜냐면 쌀과자는 너무 달아요. 가공이 많이 됐어. 맞죠? 근데 쌀과자의 원재료는 뭘까요? 쌀이겠죠, 여러분들. 쌀은 면세입니다. 아셨죠? 또는 뭐 종갓집 막김치가 있겠죠. 종갓집 막김치는 배추 사죠, 여러분. 배추는 면세. 맞죠? 근데 종갓집 막김치가 파는 건 공장에서 낱개다리 찍어내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아니면 꽁치를 잡아서 꽁치 통조림을 파는 놈들. 파는 놈들? 좀 웃긴 한데 꽁치를 사와 꽁치는 면세. 꽁치 통조림은 미친 듯이 가공이 됐죠, 여러분들. 과세거든요. 자,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맞죠? 항상 그럼 항상 뻥치는 놈들 있다. 뻥치는 놈들. 맞죠? 실제로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 매입했어요 라고 뻥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일단은 네가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했다라는 적격 증명 서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면 당연히 계산서 같은 거 받겠죠, 일반적으로요. 그죠? 근데 내가 신용카드로 긁으면 신용카드 전표라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해서 현금 영수증 요구하면 현금 영수증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그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해요. 합계표는 요약한 표를 합계표라고 하거든요. 그걸 받은 걸 요약한 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요럴 때만 돼요. 즉 적격 증명 서류를 받아야지만 원래 됩니다. 아시죠? 네, 여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자, 제조업 있죠? 그래서 제조업자가요. 농업인한테 직접 매입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 방금 위쪽은 사업자한테 매입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직접 농업인한테 가가지고 면세 농산물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알죠?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을 할 때요. 이때는 적격증명 서류를 안 받아도 매입세 공제해줘요. 그래서 즉 적격증명 서류가 아니어도 우리가 제조업자가 농업인한테 매입할 때는 가능해요.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로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쪽은 주로 많이 매입을 하는 쪽은 음식점 아니면 제조업이거든요. 맞죠? 아까 했던 쌀과자 우리가 있는 통조림 제조업체 맞죠? 근데 음식점도 여러분들 음식 면세 농산물 같은 거 매입할 수 있죠. 맞죠? 제조업자에 한해서만 농업인한테 매입할 때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음식점은 무조건 적격증명서를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외워주시고.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조업자하고요. 음식업자 중에 한 번에 대량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금액이 크고. 제조업자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종갓집 막김치가 배추 사는 거하고요. 일반 음식점이 배추 사는 거 게임이 안 돼요. 맞죠? 종갓집 막김치가 배추를 많이 사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종갓집 막김치가 이번에 배추를 직접 사러 간 거예요. 농민한테. 맞죠? 한 4천만 원어치 지른 겁니다. 이제 농민분이 되게 좋아하겠죠. 4천만 원어치나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종갓집 막김치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기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농민분한테. 농민분이 뭔 소린가 하겠죠? 아무튼 농민분이 됐고요. 농민분한테 됐고요. 그걸 뭐 잘 모르시지 마시고 제가 적격증명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 계산서 하나만 끊어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잘 하시지만 그 농민분이나 어민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잘 안 하세요. 면세 사업자 등록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계산서 발급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용카드 전표 좀 끊어주실 수 있으세요? 신용카드 딱 들었어요? 저 단말기 없는데요? 그럼 최후의 수단은 현금 영수증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결제해 드릴 테니까 현금 영수증 좀 끊어주세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곡괭이가 머리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곡괭이는 좀 그렇다. 호미로 여기 머리가 찍힐 수 있어. 재미없어요? 죄송해요. 알죠? 적격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량으로 매입할 때는 적격증명 서류를 자체를 못 받으니까요. 제조업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걸 농업인한테 직접 매입할 경우에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드립 쳐가지고. 알죠? 근데 드립 쳐서 외울 수 있어 이런 게. 자, 그리고 요 가로 2번 공제 시기. 자, 공제 시기는요. 이건 딱 한 번 예전에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면세 농산물을 사용하는 시기에 공제 준다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네, 우리는 항상 면세 농산물 같은 거 구입할 때 미리 매입세 공제해 준다라고 했죠. 우리 간주공급에서 이미 했었을 거예요. 그죠? 매입할 때 과세사업에 쓰겠지라고 해서 미리 공제해 준다면서요, 여러분들.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는 알 수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 때 둘 다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얼마를 해주냐? 저기 산식 있죠?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한 금액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공제율이 있어요. 이 공제율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공제율을 안 외우시면 일단 점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외워주신다. 자, 일단 주석 1번은 무시하고 지금은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은 실기용은 요 빨간색이에요. 공제율. 실기용. 왜냐 우리 시험은 법인이 제가 해드릴게요. 자,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준비해놨어요. 여기 18도 이거. 자, 이렇게 기지개 손 이렇게 피고
그죠? 저 감사하죠. 이렇게 잠 깨시려고 하면 진짜 감사하죠. 그죠? 저랑 방법이 똑같으시네. 저도 졸리면 저 때리거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대기 때리고 막. 안 되면 망치로 두드려 빼고. 있거든. 망치 있거든. 망치. 그 마사지 해주는 거. 마치 그거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이렇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 여관이었어요. 여관. 여관. 맨날 잠만 잔다고. 왜냐면 그때 게임 새벽까지 했거든요. 그때 막 해가지고 자꾸 선생님이 깨우는 거야. 그래서 열받았지. 자꾸 왜 깨우냐고. 씨. 그때 몰랐지. 그죠? 제가 선생님 할 줄 알았나? 이렇게 강사할 줄 아나? 그때는 왜 깨우는 거야? 짜증나게 자꾸 나 자고 있는데 좀 자기 놔두지. 그죠? 생각 제가 강사하다 보니까 자고 있어 약간 그래서 얘 살짝 열받긴 열받은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있죠. 내가 재우나 이렇게 약간 의기소침해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열받는 건 아니고 아주 좀 약간 좀 표현이 있거나 제 국어 언어 등급 5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표현을 잘 못하는데 약간 이런 게 있나? 제가 잘 못하나 이런 게 있어요, 약간.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항상 그게 돼봐야 가지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102분의 2를 해요. 102분의 2. 근데 여기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뭐 기업이 법인이 당연히. 그래서 중소기업인 제조업체면 104분의 4를 해주니까 우리가 일반 법인 제조업 있죠. 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 제조업은 102분의 2인 거예요. 암기 아셨죠?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음식점 있죠? 우리가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을 해줘요. 이 정도만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나머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론까지 대비하시려면 나머지는 외워주시고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주석 1번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있죠? 우리가 세법도 회계랑 똑같아요. 뭐냐면 취득 원가는 취득 부대 비용까지 더한 게 취득 원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쌀을 매입을 해요. 쌀을 한 1,000만 원어치 매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매입했는데 그러면 이제 매입했으니까 운송업체한테 운송 좀 해주세요 라고 운송 용역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의 운송 용역을 내가 제공받고 대가를 준 거예요. 우리가 운송업체는 과세사업자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은 매입가액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여기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공제를 또 받는 효과가 발생을 해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중공제니까 여기는 부대 비용은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요. 한 번도 낸 적은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자, 이제 실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계산식이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요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과세 기간이 1기가 1월 달부터 6월 달이라고 배우셨죠, 상반기. 그 다음에 2기 과세 기간이 7월 달부터 12월 달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원래요. 정확한 세금이요. 1월 달부터 6월 달 6개월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게 원래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게 원래는 정확합니다. 근데 법인 너는 능력이 되니까 이전 앞 3개월치를 미리 신고하는 게 예정 신고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할 때 제가 맨날 사례 드는 거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여러분들 뭐 6차 간다, 6차까지 좀 그렇긴 하지만 6차 간다 막 그러면 1차 가자, 2차 가자라고 하잖아요. 술 마실 때. 맞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 사례 들 때 1차는 1월이고요. 2차는 2월, 6차는 6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냥 생각해 주면 안 될까? 요 사례 이걸로 하시면 좀 직방으로 이해가 좀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 알죠? 사례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법인이라는 제가 항상 사례 될 때는 무조건 1기예요. 2기 안 됩니다요. 알죠? 자, 해보면 자, 일단 법인이란 우리 술을 이제 마시기 위해서 뭉쳤어요. 친구들끼리 뭉쳤는데
친구들 중에 법인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받아들여요. 개인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아셨죠? 근데 법인이라는 친구는 워낙 능력이 출중해요. 맞죠? 개인보다는 법인이 출중하잖아요. 신고도 뛰어나고. 그래서 법인이라는 친구한테는요. 원래는 1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이 정확한 술값이에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에 대해서가 정확한 거라는 거 부가세 때는. 아셨죠? 근데 법인이라는 친구도 능력이 되니까 1차부터 3차까지의 술값을 미리 내라는 거예요. 그냥 해줬죠? 아셨죠? 1차부터 3차까지 끝나잖아요. 그럼 그 술값을 일단 미리 내라는 거예요. 6차가 끝날 때 한꺼번에 내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 다 달렸어. 그럼 법인이라는 친구한테는 일단 1차부터 3차까지의 술값을 대략적으로 걷는 거예요. 대신 미리. 예. 그리고 개인이라는 친구한테 너 능력이 딸리니까 그냥 1차부터 6차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정확한 술값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 4차부터 6차까지 달리겠죠? 또? 받아들여요. 여러분, 전 6차까지 못 마시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자, 4차부터 6차까지 더 마시겠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1차부터 6차까지의 정확한 술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라는 친구한테는, 야, 너 이제 1차부터 6차까지의 정확한 술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대로 내. 하는 거 6개월치 다 내게 시키는 거고, 법인이라는 친구한테는 야 일단 1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이 한 100만 원 100만 원 너무 센가? 야 100만 원 나왔는데 법인의 친구 그러는 거예요. 야, 나 1차부터 3차까지 먹었을 때 한 60만 원 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야 40만 원만 더 내면 되지 않을까? 그래 맞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거예요. 자, 우린 법인이에요, 법인. 자, 그럼 예정신고는 우리가 1기로 따지면 1기 예정신고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에 대해서 해요? 1기 예정신고는? 그렇죠. 1월 달부터 3월 달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정신고 1월부터 3월 요게 1차부터 3차까지예요. 1차부터 3차. 근데 법인 너는 1차부터 3차까지가 지나면 일단 먼저 계산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그럼 이제 의제 매입세액이니까 자 예정 신고 기간 3개월. 저는 1기로 가정하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면세 농산물 매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공제율을 곱해서 아까 있던 공제율을 곱해서 일단 의제 매입세 공제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는 뭐 대략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확정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1기 확정신고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는. 그죠? 4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으신데 자, 공식을 보세요. 공식이 마탱이가 갔어. 여기 보세요. 여기 과세기간 6개월의 면세농산물 매입가 요게 핵심이에요. 요걸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의제매입세액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데 확정신고니까 왠지 1기면 4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해서 넣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과세기간이니까 여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거 다시. 자, 그러면 확정신고는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부가가치세에서 정확한 건 과세기간에 대한 거예요. 단지 법인은 능력이 되니까 앞 3개월치에 대해서 미리 좀 잠정치로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날 하죠. 7월 25일까지 하잖아요. 7월 25일까지 하면 1월부터 2월달,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완벽하게 나오죠.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여기 1월달부터
6월 달까지의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 있잖아요.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 게 정확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여기가 정확한 공제니까 여기를 다 공제해 줘봐요. 근데 여기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1월 달부터 3월 달에 대해서 이미 잠정치로 공제 받아놨잖아요. 근데 정확한 건 다시 1월 달부터 6월 달이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로 다시 한번 제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1차부터 3차까지 술값 먼저 낸 거 있잖아요. 즉 1차부터 3차까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먼저 공제받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1월 달부터 3월 달은 두 번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선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이미 공제받은 건 빼내버리는 거예요. 빼기. 그죠? 그럼 어떻게 추려져요? 그럼 4월 달부터 6월 달이 추려지지 자연스럽게. 되셔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잘 보세요. 순서가 이거예요. 자, 순서로 따지면 왜냐면 여기가 어려워. 이게 또 하나 또 있어. 또 뒷동네. 여기는 공제고 뒷동네는 불공제예요. 다 논리가 똑같아. 다 좋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일단 법인이라는 놈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뭔가 하라는 거예요. 너 반드시 신고해. 근데 그건 정확한 신고가 아닌 거예요. 예정 신고 이름 자체가 예정. 그래서 일단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예정 신고 먼저 해. 근데 이제 확정 신고를 할 때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완벽하게 나오죠. 그럼 그걸로 일단 다시 계산하자. 오케이? 그런데 너 이렇게 하게 되면 1월 달부터 3월 달은 두 번이나 들어가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은 빼내자 하면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추가적으로 할 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6개월치 넣어야 된다. 되게 중요해요. 진짜. 아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6개월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확정 신고할 때 6개월에 대한 걸 내가 계산하고 앞에 3개월치 빼낸 나머지 신고하는 얘기예요. 아셨죠? 요거는 계산식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이중이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을 빼낸 걸로 이제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좋죠? 표정이 근데 그지 같네.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자, 여기 자,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갑자기 뭐 한도라는 게 있죠. 한도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면 옛날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제매입세 공제는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짜고 치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보세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 친하다고 할게요. 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그 면세 그 농산물 파시는 여러분 농민이에요. 농민. 아시죠? 친구고 저는 제조업체예요. 맞죠? 쌀과자 제조하는 업체. 여러분 쌀 농사 지으시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다. 나한테 쌀을 팔았다라는 계산서 한 5억 원어치만 끊어줘라. 실제로 쌀 매입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알죠? 5억 원의 쌀을 팔았다라는 걸 계산서를 좀 끊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도망가라. 넌 저기 다른 데로 도망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계산서 여기 보이시죠? 제가 쌀 5억 원어치 매입했어요. 근데 실제 매입한 적 없죠? 매입했어요. 라고 해놓고 의제 매입 공제를 받은 거예요. 미리. 받고 저도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또라이들이라는 건 허위로 하는 애들 있죠. 매입했다를 뻥치는 놈들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거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입했다라고 신고하는 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한도라는 거 있죠. 그죠? 저는 눈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그 한도 있잖아요. 한도는 뭐냐면, 세무서 입장에서 추정하는 매입액이에요. 추정하는 매입액. 추정하는 매입 뭐냐면, 방금 사로 따지면, 자, 쌀을 매입했다라고 신고한 거를 못 믿겠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쌀을 매입해서 쌀과자 팔잖아요. 그러면 제가 쌀을 매입한 금액은 세무서가 알 길이 없죠. 맞죠? 그러니까 그걸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네가 쌀과자를 판 매출액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쌀과자를 판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에. 맞죠? 그거 6개월 동안에 쌀과자를 판 매출액 있죠? 그거에 40%를 곱한 걸 쌀을 매입했다라고 세무서가 추정하는 거예요. 40%는 그냥 세무서가 지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알죠? 그럼 이렇게 하면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입력을 해야 돼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쌀 매입액에다가 이것도 입력해야 되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쌀과자 매출액도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한도도 해야 되니까 확정신고 때는. 됐죠,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지. 자, 보시면. 자, 여기. 자, 이거 건너뛰고. 자, 보세요. 자, 여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입력 방법을 보시면. 요놈 때문에 그렇다, 요놈 때문에. 자, 보실게요. 자, 얘는 제목 자체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입력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F2번으로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면 내가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한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을 F2번으로 공급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아시죠? 자, 불러오고요. 왜 바로 나왔냐, 여기? 그 다음에 취득일자 있죠? 이게 말 그대로 면세, 농산물 등 매입한 일자요. 입력하고 구분은 요거죠. 계산서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냐. 항상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세트로 묶이거든요. 세법은. 그리고 농어민 매입이냐. 물론 매입세 공제 될 때만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품명, 수량, 매입가액은 문제에서 줄 거고. 알죠? 줍니다요. 그리고 이 공제율 보이시죠? 요 공제율. 이걸 안 외우시면 문제 못 풀어요. 공제율 여기 있죠. 뭐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오늘 가셔서 외우시는 거예요. 법인의 공제율. 일단 여기 틀리면 나머지 다 틀려버려요. 알죠? 이렇게 되셔요. 넘어갑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쉽네. 뭐야? 왜 아까 그거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혼자 잘 놀죠? 자, 여기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요거를 해야 돼요. 확정신고 때. 요 한도. 요거 때문에 요게 아까 했던 그 계산 구조가 여기 녹아져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확정 신고도에 보시면 과세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아까 6개월치로 먼저 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과세 표준이라고 있죠? 진짜 과세 표준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1기 예정 때 예정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 1기로 사야 될게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쌀과자 매출액 있죠. 그걸 여기다 입력하고 확정분은 4월 달부터 6월 달 1기로 사야 되면 4월 달부터 6월 달의 쌀과자 매출액을 각각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6개월치의 쌀과자 매출액이 나오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도율이 없는데 여기 아마 40%로 세팅돼 있을 거예요. 알죠? 최근에 아마 45% 바뀌었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무시하시고 그걸 곱하면 컴퓨터가 여기 한도를 구해줘요. 이게 쌀과자를 매입했다고 추정하는 거야. 쌀을 매입했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였어요? 이게 단기에 6개월치 매입액이었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면세 농산물 매입액. 아주 조심하셔야 돼. 아까 6개월 한도 여기 다 6개월치라면서 여러분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확정 신고는 우리가 1기로 따지면 4월 달부터 6월 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1월 달부터 6월 달 입력하는 거 전부 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법인이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입력하면 될까요? 여기 아래 보이세요? 이미 공제받은 금액 예정 신고분. 여기요. 여기다가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입력하면 알아서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거 컴퓨터 구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되세요? 좀 이따 설명 또 할게요. 알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3개월치 입력하는 분 꽤 많거든요. 여기는 구분이 있으니까 구분하시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확정 신고니까 뒤 3개월치만 넣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알죠? 큰일 나. 됐죠? 그래서 제가 계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다 구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됐고 넘어가요. 자, 네, 마지막 요거하고 실기할 게 바로 자 시험에 제일 재수가 없는 문제가 뭐냐면 제 얼굴 말고요. 자, 제일 재수가 없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시키세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그냥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시험에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신고서에 반영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게 제일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 4점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원래 매입 매출 전표를 그렇죠.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 여기 그냥 전체 입력 쪽에서 하죠, 여러분들. 근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는 여기 의제료 매입이라는 걸 클릭하시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얘를 클릭하면 뭔가 메뉴가 더럽게 많아요. 갑자기 여기 뭐 의제 구분 및 매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공제 세액도 있고 세율도 있고 갑자기 아까 했던 102분의 2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커서가 의제 구분 및 매입액에 있으면은요, 그 여러분 메시지 박스 있죠, 메시지 박스. 아래쪽에 메시지 박스 항상 뜨잖아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 박스에 1번 있어요. 의제 매입이라고. 그러면 이 의제 매입이라는 걸 클릭하면 신고서에 자동 반영시켜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네. 같이 해보자, 여러분들. 아시죠?